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가르치는 팍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토픽 원고지 쓰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픽 2 시험에는요, 쓰기 시험이 있지요. 쓰기 시험 중에서 53번과 54번은 원고지에 써야 하는데요. 원고지를 쓸 때는 간단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 규칙을 오늘 저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원고지 쓰기 방법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지 쓰기는요, 먼저 한 칸에 한 글자씩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한 칸에 한 글자. 띄어쓰기도 한 칸으로 생각하죠? 자, 그래서 한 칸에 한 글자씩 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문단을 시작할 때만 맨 앞에 한 칸을 띄워서 씁니다. 자, 문단, 문장이 아니고요. 자, 문단을 쓰고 새로운 문단이 시작될 때만 이렇게 한 칸을 띄워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5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자, 서론 쓰고 본론을 쓰죠. 본론 쓰고 그리고 이제 결론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눠서 쓰게 될 때 첫 번째 한 칸, 한 칸, 한 칸을 쓰면 우리가 세 문단으로 구분해서 썼구나 라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줄의 끝칸에서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줄의 끝칸에서 인기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서 여기에 띄어쓰기가 필요한데요.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 경우 띄지 않고 맨 앞칸에 붙여서 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장과 문단을 구분하기 쉽게 합니다. 자, 다음 숫자. 숫자도 마찬가지로 한 칸에 숫자를 한 개씩 씁니다. 그런데 두 글자 이상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요, 두 자를 한 칸에, 숫자 두 자를 한 칸에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칸에 두 글자씩 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숫자와 마찬가지로 알파벳도 그렇게 씁니다. 한 칸에 한 글자씩 쓰는데요. 만약에 작은 글자인 소문자의 경우에 한 칸에 두 글자, 두 자씩 쓰게 됩니다. 이제 한 글자만 있으니까 두 개 쓰고 하나만 있으니까 하나만 썼지요? 자, 이렇게 두 글자, 한 칸에 두 글자씩 쓴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문장 부호도 한 칸에 하나씩 표시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마침표. 문장 부호도 한 칸에 하나씩 표시한 걸 볼 수 있죠. 자, 이것도 한 칸에 하나씩. 여기 물음표도 한 칸에 하나씩 표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문장 부호에서요. 보통 우리가 이런 마침표, 온점, 그리고 이런 쉼표, 단점, 자, 이런 것들은 뒤에 여기처럼 띄어쓰지 않고 연결해서 씁니다. 그런데 자, 느낌표 그리고 물음표 같은 경우에 한 칸 쓰고 문장 부호 뒤에 한 칸을 띄어쓰기 합니다. 띄어쓰기. 그래서 여기는 물음표 뒤에 띄고 문장이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느낌표와 물음표 뒤에는 한 칸을 띄고 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글자가 마지막 칸을 자, 쭉 썼는데 글자가 마지막 칸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문장 부호를 써야 하는데 문장 부호를 여기에 쓰기에는 너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쓰지 않고
자, 문장 부호를 마지막 칸에 끝나고 문장 부호만 남았을 경우 마지막 칸에 문장 부호를 같이 글자와 함께 써주면 됩니다. 자, 원고지 쓰기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지 쓰기 할 때는 한 칸에 한 글자씩 쓴다. 문단을 시작할 때만 맨 앞칸을 띄운다. 만약 줄의 끝칸 다음에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띄어쓰지 않고 다음 줄 첫 칸부터 쓴다. 숫자는 한 칸에 한 자를 쓰고 두 자 이상의 숫자는 한 칸에 두 자씩 쓴다. 문장 부호는 한 칸에 하나씩 표시한다. 온점과 반점 뒤에는 칸을 비우지 않는다. 그렇지만 물음표, 느낌표 다음에는 한 칸을 띄운다. 글자가 마지막 칸에 와서 문장 부호, 받침표 등을 찍을 칸이 없을 때는 문장 부호를 끝칸에 글자와 함께 쓴다. 자, 여기까지 오늘 토픽 쓰기 원고지 사용법에 대해서 팍쌤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레슨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